네, 앞으로입니다. 지금 또 혼자 중얼거리죠. 이제 공방을 할 때 제가 방송을 열고 이게 바로 열리는데 이제 제가 무방에 링크를 해드려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방송을 열고 나면 혼자 조금 궁시렁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궁시렁 되는 표현이 맞겠죠. 예, 주저리 합니다. 오늘도 제가 좀 긍정적인 그림으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어디 갔니? 도망가냐? 예. 긍정적인 그림으로 시작을 하는데 다들 지금 링크를 공유시켜드려도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이 이제 지쳐 있습니다. 주식도 체력 싸움이거든요. 네, 주식도 체력 싸움입니다. 체력 싸움인데 장이 이제 자꾸 내려지고 또 뭐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이런 애들이 저점을 찍고 그리고 별로 사지 않는 뭐 저도 사실 잘 안 사는 섹터가 수소차인데 뭐 수소차들 올라가고 또 자꾸 이렇게 시장이 뭘로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대신정보통신이든 최근에 뭐 안랩이든 계속 정신 테마주가 움직이고 네?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생각이 이제 굳어 있으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빠져버리고 하니까 많은 투자가들이 멘붕이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게 보는 화면에 이게 코스피 흐름이고요. 또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게 개별주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네. 지금 이 차트를 개별주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매수 안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보유할 수 있는 장력이죠. 빠진 게 있으니까. 한 달 빠졌고 제가 늘 강조드린 게 있어요. 한 달 빠졌고 지금 한 달 횡보했고 지금 보름 정도 횡보합니다. 보통 1대2란 말이에요. 1대2, 1대3입니다. 뭔 소리냐면 한 달 빠지면 최소 한 달 정도 횡보는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좀 반등. 근데 하락하는 횡보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반등은 높아집니다. 뭔 소리냐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빠져가지고 그냥 한 달 훅 빠져가지고 여기서 반등하는 폭은 웬만한 경우 아니면 어려워요. 근데 반등하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지금 장의 위치를 보면 분명히 10월달에 훅 빠졌습니다. 거의 2358에서 1985까지. 자, 거기에 중간점이죠. 여기가 이제 2150포인트가 중간점인데 한 달 동안은 지지하다가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 과정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제가 60일선은 돌파한다고 보는 거예요. 60일선은 당장 내일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은 제가 늘 말씀 올해 워낙 이제 많이 튀었어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지난 2월달에 한번 터지고 무역전쟁 그리고 6월달에 한번 터지고 또 무역분쟁 그리고 10월달에 지대로 터졌습니다. 또 무역분쟁 벌써 3세판이에요. 3월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6월달에 올렸고 9월에 올랐습니다. 또 이번 주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는 전혀 시장이 안 먹혀요.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를 못 올리게 되면 해석 따라 참 다른데 웃긴 거 아니에요? 미국이 3월달부터 올렸어요. 6월달, 9월달. 그래서 미국의 지금 금리가 2에서 2.25%입니다.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번에 올려가지고 1.75%. 이게 말이 많습니다. 예, 내년도에 미국이 3번 올리느냐 마냐 해가지고. 근데 참 해석하는 게 웃기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번에는 또 인상 안 하면 경기 둔하라 그럽니다. 언제는 또 인상해야 좋다고 그러다가. 근데 이것도 또 달라요. 주식이라는 게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지난 10월달, 11월달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월달, 11월달에
시장이 보이지 않는 급락 중에 무역 분쟁이라는 급락 중에 한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금리 속도였습니다. 10월 급락할 때 뭐 파월 의장이 뭐 중립금리가 아니다 뭐 어떤 소리 할 때 이게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리냐면 이달에 올리든 상관없습니다. 올리려면 올리라 그러세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대신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금리를 천천히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호재입니다. 왜냐면 본질적인 거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미국이 경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경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올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웃긴 거거든요. 금리라는 거는 뭐죠? 주식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이건 알죠? 금리 인상한 거 주식 하락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동안에 금리를 세 차례는 올리면서도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좋게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천천히 가자는 말은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금리를 안 올린다는 소리잖아요. 천천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식한테는 호재죠.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냐. 그쵸? 호재입니다. 호재예요. 그래서 이 재료 자체가 한 가지 좀 묻어있는 재료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장이 안 받쳐줘서 그렇지 미중 무역 분쟁이 이거는 지금 계속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시장이 그냥 눌러 넣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화웨이 사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진정이 됐죠. 물론 이제 여기에 트럼프가 뭐 쉽게 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이 약간 머리를 조아린 게 있죠. 예,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번 주에 어떤 스케줄이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케줄 제가 수기로 다 정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공짜로 보시지만은 제가 나에게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실제적으로 다 손으로 적는 거예요. 일정 여러 군데를 체크해가지고 각선하면 이번 주 무조건 오른다니까요. 그걸 이렇게 안 믿으셔. 종목 안 간다고 징징대면 안 돼요. 계속 시장은 오늘 가고 내일 가고 항상 다릅니다. 이번 주 일정을 보면요, 사실은 오늘은 별거 없죠. 예? 오늘은 미국이 별거 없죠. 중국 제조 이런 거니까. 내일 시진핑이 연설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벌써 개방을 한 지 40년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양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하나 기대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면 요게 18일이니까 수요일쯤에 반영이 될 겁니다. 반도체 땡깁니다. 나중에 손가락 빠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날 새벽에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점도표 이야기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도표가 뭔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올려놨는데요. 이리 와. 좀 화면이 작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도표란 게 말 그대로 모는 종이에다 점 찍어 둔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올해 2018년도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점을 찍어 놨더니 2에서 2.25%가 많아요. 점이 다 6개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게 9월 달에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마 생각보다 12월 달에 올리게 되면 여기 갖다 두는 거죠. 근데 작년 2017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7년도 12월 14일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작년도 이맘때 캡처해 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번 주 19일 날 이름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는 19년도가 빔이 2.5에서 3% 몰려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 3번 올리면 2.75에서 3%예요. 25, 그죠?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되게 높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점도표가 나오게 되면 이 점들이 여기에 몰려 있을 겁니다. 여기에 3% 전후에. 그래서 이 폭이 많이 높지만 않으면 시장 금리 못 올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7년도 전망보다는 지금 조금 빨리 올렸어요.
이때는 올렸을 때 2에서 2.25니까 지금 미국이 2에서 2.25니까 이미 9월달 올릴 때 반영이 돼버린 겁니다. 3명이 여기 이제 갖다 둔 건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구나. 아이고 제 마우스질이 안 보이는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게 이제 약간 비둘기적인 파런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수요일이니까 뭐 우리 장에 이제 수요일날 반영이 됩니다. 아 미국 기준이니까 우리 장으로는 목요일날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년도 로드맵을 그리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중국 증시가 하도 개박살이라 뭐 경제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부양책이나 이런 거. 그게 되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영화 쇼박스 이거는 별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딱히 없어요. 뭐 오펙 장관급 회의나 BOJ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나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나 우리나라 금융안정회의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트럼프가 꼬장 부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 있게 하는데 이 뭐냐면 연방정부 예산을 말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나이 70년 먹은 양반이 꼬장을 부립니다. 나 인프라 투자가 내 공약인데 나 여기 50억 달러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나는 미국 셧다운 시켜버릴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필요 없어요. 셧다운 돼도 여러분들 많이 봤습니다. 트럼프 때, 오바마 때도 많이 봤어요. 요거 셧다운 돼도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노이즈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샥 치우면은 이번 주 우리 장을 이렇게 누른 게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경기 둔화우려였잖아요. 그쵸?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개박살 난 이유가 경기 둔화우려였잖아요. 영국에서. 유럽에서 그랬잖아요. 유럽에서 했고 제가 그냥 금요일날 툭 올려드렸었는데 중국의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예,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아니나 다를까 경기 둔화라고 경기 둔화 모멘텀으로 시장을 밀어버렸죠. 근데 언제 저는 이런 말을 가끔 드립니다. 언제 그럼 경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리면 그게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빠진 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3중 바닥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3중 바닥을 보인다고 해도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의도적으로 한번 뺄 때가 있습니다. 한번 툭 틀어버리죠. 초짜들은 여기서 다 손절칩니다. 빠지면은 이럴 때. 근데 이러고 나서 다시 땡길 때 확 감아버려요. 이렇게. 저는 실제적으로 이게 월봉을 보면 다 깨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월봉을 보고는 분석을 못하고 미국은 최근에 이렇게 3중 바닥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의도적인 한번 백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다 땡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못 땡긴다? 그럼 내일 땡깁니다. 그래서 지금 3중 바닥에서 깨졌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난 게 아니라 그림이 이렇게 뺐잖아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딱 여기에서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럼 저 꼭지 1, 2, 3, 3개인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떼는 겁니다. 물론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기서 빼면 다 매도 신호예요. 주식 그냥 기본 기준은 주식은 여기서 3중 천정에서 바닥에서 만약에 밀려버리면 다 매도입니다. 근데 이는 치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의도적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2650으로 땡기죠. 그러면 폭은 이거 다 뚫어버립니다. 여기서 저항이 나오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뺐다가 땡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장을 좀 봐도 우리 장은 사실 어디 갔어? 코스피는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저점을. 저는 이 저점, 그러니까 지난주 저점을 훼손할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40이죠. 코스닥은 오늘은 사실상 11월 저점을 건드렸었어요. 651. 그럼 내일 다시 만약 651을 안 건드린다면 여기도 651이죠. 여기도 652죠. 이땐 양봉, 음봉이라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건드리지 않고 이까지 당겨버리죠. 코스닥이. 그러면 이까지 다이렉트로 갑니다. 코스피도